자, 문제 풀어봅시다. 4-16번. 자, 프로그램의 흐름 반복에 대한 문제고요. 자, 신장 키별 표준 대응표를 표시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사실 이 표준 대응표는 요 아래 이제 추가 문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표시할 신장을 정수 입력 받아서 표준 체중을 이제 출력을 해보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돼 있고, 그거 이어서 이렇게 다음 추가 문제까지 이렇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가 실행예가 나와 있는데, 신장 키죠? 키를 입력을 받아서 자, 요런 식을 통해 가지고 표준 체중을 구해요. 자, 그 다음에 구한 다음에 이 표준 체중을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앞에서 사용한 변수랑 그 다음에 타입 변환,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이런 것들만 좀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입력받는 거는 우리 스캐너 많이 사용을 해봤으니까 우리 스캐너 클래스를 객체를 하나를 생성해서요. 자, 뭘 쓸 거냐면 standard.next 넥스트, 우리 정수 입력을 받는 거죠. 자, 넥스트 인티저 하면은 정수 입력 받는 형태로 작성을 할 수가 있죠, 코드를. 자, 이렇게 입력받는데 뭘 입력받는 수가 뭐예요? 신장을 입력받는 거지, 신장을. 그래서 키를 입력을 받을 거니까 변수를 우리 하이트라고 할까? 하이트. 입력받는 수는 하이트. 이렇게. 근데 이 하이트의 타입을 이제 작성을 해야겠죠. 타입은 일단은 인티저로. 자, 그러면은 자, 신장을 입력하세요. 그러면은 입력하고,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요 코드 내용까지가 되겠죠. 만약 160을 입력을 했어. 그러면 그 입력받은 수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자, 하이트에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식에다가 대입만 하면 되잖아요. 식은 우리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식을 가져다가,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는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보면은 키가 하나가 있고, 데이터를 이제 살펴볼게요. 자, 키가 하나, 신장이 하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표준 체중이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없죠. 이 두 가지의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활용을 할 거고, 여기다가 저장을 할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메모리 공간이 이 두 가지 내용들을 저장할 공간이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키에 대한 거는 제가 생성을 했고, 하이트로 생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표준 체중은 웨이트로 할까? 체중? 네, 웨이트로 이제 출력. 자, 그래서 이제 웨이트를 이제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받을 건데, 이 신장은 키니까 요거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하이트를 대입을 해서 여기서 100을 빼고 그 다음에 0.9를 곱해가지고 출력을 해주면 되는데, 이 출력해줘서 들어갈 이제 웨이트의 변수의 타입을 그럼 우리는 뭘로 가져갈 것인가를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곱하기 0.9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자, 0.9라는 거는 소수점이죠. 우리 부동소수점으로 이제 표현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어, 인티저가 아니라 더블 형태로 가져가 봅시다. 더블로. 그러면 식이 작성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 출력만 하면 되겠네. 출력은 아래다 제가 써놨어요. 자, 체중 여기다가 뭘 출력하면 돼? 웨이트를 출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보고 갑시다. 실행을 요 시점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자, 신장을 내가 160이다 이렇게 입력받는다.
그럼 표준 체중은 54.0. 정확히 나오네.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다른 것도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이거는 일단 놔두고, 자, 여기에다가 신장을 여기다 써줍시다. 신장을 170이다 이렇게 입력받으면은 표준 체중은 63.0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죠. 자, 이제 요거를 한 단계 조금 변환시켜 가지고 아예 이제 대응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거 신장이 얼마일 때 표준 체중이 얼마고 신장이 얼마일 때 표준 체중이 얼마고 이렇게 표를 만드는 건데요. 총 여기에서 이제 사용할 값들이 보면은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 가지예요. 자, 일단은 시작값. 시작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신장의 범위라 그래서 키의 시작값. 키를 몇 센치부터 종료값 그러니까 몇 센치까지 키 몇 센치까지 얼마만큼 단위로 5cm씩 증가하면서 혹은 몇 cm씩 증가하면서 여기에 오른쪽에 이제 입력된 것들은 우리가 스캐너 클래스를 통해서 입력할 값들이 되겠죠. 넥스트 인티저 정수값으로 입력받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할 값을 세 가지 형태로 가져가야 돼요. 세 가지. 자, 그래서 일단은 멘트를 한번 고쳐볼게요. 여기 코드에서. 자, 일단은 요 세 개를 입력 3개 받을 거니까 이렇게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자, 몇 센티미터부터 요게 하나가 있어야겠죠. 자, 몇 센티미터부터 그 다음에 몇 센티미터까지 자, 두 번째 입력 받을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몇 센티미터 단위로 우리가 사용할래? 자, 이렇게 세 가지 입력을 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변수명도 좀 수정을 할까? 우리 민맥스로 나와 있으니까 H 얘는 민으로 가져가고 쟤는 H 맥스로 가져갑시다. 이렇게. 타입은 그대로 가져가도 되겠죠. 정수를 입력받을 거니까. 자, 그리고 단위는 단위 스텝이라고 할까? 스텝 센티 단위로. 자, 스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정수 형태로 입력. 자, 그러면 세 가지 값을 입력받고 Hmin, Hmax, 스텝이라는 값들에 각각 값들이 들어가겠죠. 자, 이 값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표준 신장 표준 체중을 구해봅시다. 자, 여기다가 뭘 구할 거냐 이렇게 자, 표현되는 것도 좀 고려를 해줄게요. 자, 신장 표준 체중을 출력을 하고 그다음에 짝대기 쭉 표 그리듯이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에는 뭐뭐를 출력을 해야 되냐. 여기 출력할 값들 봤더니 키 출력해야 되고요. 그거에 맞는 몸무게 출력해야 되겠죠. 키와 몸무게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 보면은 몇 개 출력이 돼야 되느냐. 이게 단위로 이 사이에 있는 범위의 값들을 쪼개 가지고 그만큼 출력을 해야 돼. 만약 예를 들어서 얘도 한번 다 적어 볼게요. 만약 165도 있을 거고, 그죠? 체중은 그냥 제가 생략할게요. 175도 170도 있고, 그 다음에 175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80, 이게 마지막인데 얘도 포함이에요. 포함해서. 그럼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 7개 나오네.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 7개 나오는데 자, 얘를 중간에 그러면 어떻게 이게 몇 개 표시되는지 확인을 할 것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5단위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180에서 150 사이의 이 범위 값들을 구해. 범위 값을. 뭐 예를 들면은 최소 스텝이 150이고 최대가 180이니까 최소 요거는 반복문 중에서 이렇게 출력할 횟수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뭘 쓰면 좋아요? 포문을 쓰면 좋겠죠. 포문. 숫자가 정해져 있을 때는 포문을 쓰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 포문의 증가를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죠. 처음에 인티저로 자, 모르겠어. 나 그럼 포문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르겠어. 일단은 하나를 아무렇게나 작성해요. 자, 포문을 i고 i가 뭐보다 작을 때 뭐 10보다 작은 동안에 뭐 i를 플러스 하면서 하겠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자, 요 해당되는 단위가 5씩 증가되면서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처음 값을 우리 처음 반복문에 처음 출력되는 값을 뭘로
처음에 15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얘를 뭐씩 5씩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스텝을 주면은 이 포문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Hmax로 했으니까 이거를 코드에서 작성해 봅시다. 코드에서 Hmax 미니 최저값이죠. 자, 이 값부터 시작을 해서 최저값부터 시작을 해서 최대값이 될 때까지 최대값이 될 때까지. 근데 얘를 뭐 해야 돼요? 포함해서 이 범위보다 작을 때까지 몇씩 증가해서 5씩 증가하면서. 근데 그 증가하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I 값을 플러스 하면 우리 1씩 증가를 했었죠. 이제 후이 연산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1씩 증가를 했었는데, 자 근데 얘는 스텝을 지정해서 넣어줘야 되니까 i는 i 플러스 스텝만큼 증가하는 형태로 i 플러스 스텝만큼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은 자 이 증감식이 완성이 됐죠. 이 스텝만큼 증가하면서 이 값을 이 반복문을 수행을 하게 한다.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자, 요 코드를 좀 줄여서 표현을 하면은 우리 복합대입 연산자로 줄여서 표현을 하면은 i 플러스는 요것도 같은 의미죠. 자, 이렇게 써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해야 되잖아. 뭘 출력할 거냐? 여기에다가는 이제 표준 체중을 출력을 해줘야겠죠. 표준 체중을. 자, 그 다음에 해당되는 표준 체중뿐만이 아니라 그 신장도 같이 출력해주면 더 깔끔하겠죠. 자, 신장도 같이 출력을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신장, 그 다음에 제가 뭐 짝대기는 그냥 일단 생략을 하고, 자, 신장, 그 다음에 표준 체중. 얘는 프린트에는 그 내려쓰기 안 하고요. 줄바꿈 안 하고, 얘는 줄바꿈해서 다음 줄로 내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면 되겠죠. 자, 그때 여기에 들어갈 이제 표준 체중은 앞에서는 이제 이 하이트를 구해 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 포문 안에서 이제 사용이 될 때에는 어떻게 쓰는다? 여기다가 H민부터 시작을 하죠. 자, H민부터 시작을 해서 할 거니까. 근데 얘가 H민만 들어가면 처음에 150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150만 계속 반복하잖아. 시작해서 5단위로 증가해야 되니까 얘는 값이 뭐가 들어가야 돼요? i가 들어가야 되겠죠. i. 그럼 150, 그 다음에 코드 실행하고 다시 올라와서 증감식에서 5 증가하고, 만약 스텝이 5라 그랬을 때 5 증가하고 그 값이 해당되는 이 식에 만족하는지, 조건식에 만족하는지를 체크해 가지고 150에서 5 증가하면 155 되죠. 그럼 맥스 값이 180까지니까 만족해. 그러면 다시 반복하고, 다시 5 증가했을 때 그러면 160 되겠죠. 만족하니까 다시 수행하고, 언제까지? 180 될 때까지 수행하고 185로 넘어가는 순간 빠져나오는 이런 코드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봅시다. 실행을 해보면은 다 썼으니까 혹시나 뭐 여기에서 에러가 나온다? 그럼 디버깅 하면 되겠죠? 어떻게 코드가 나온다 그러면 몇 센치부터 예시로 들여들었던 거를 좀 사용을 해봅시다. 180까지. 자, 그 다음에 단위는 5단위로 조정을 한다. 그러면은 신장 표준 체중 출력되고 여기 ln 한번 넣어주면 좋겠네요. 자, 한 줄 내리고 그 다음에 신장 값이 45. 잠깐만, 신장이 뭔가 조금 잘못 표시가 되어 있네. 웨이트가 아니죠. 이게 신장이 i 값이지, i 값이 신장이죠.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해당되는 표준 체중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테스트 하시면서 수정해 나가시면 돼요. 150, 자, 185. 자, 그러면은 자, 150일 때 표준 체중은 45, 155일 때 표준 체중은 49.5.
모일 때 뭐, 모일 때 뭐, 모일 때 뭐 해가지고 언제까지 150부터 180 될 때까지 체중을 출력하는 형태로 이렇게 작성이 되죠. 자, 완성됐죠? 여기 내용들 표현되는 걸로. 자, 여기 중간중간에 이제 출력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만약 여기 좀 띄어쓰기에 좀 안 돼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뭐 한 칸 띄어서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조절해 가면서 쓰시면 되겠죠. 자, 자 됐습니다. 자, 4-14번. 자, 1부터 n까지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포문을 사용하여 작성하시오. 약간 포문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의 형태가 되겠죠. 자, 우리 실행 예를 이렇게 드러났는데요. 자, 1부터 n까지 합을 구합니다. 요 포문 사용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번 문제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n 값을 이렇게 5라고 입력을 받았을 때 합을 이제 총 15로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구해진 식은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까지 이렇게 다 더하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하는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그 기본적으로 우리 입력받는 거는 적어놨어요. 자, 1부터 n까지 합을 구합니다. 해가지고 입력받는 부분을 적어놨고, 자, 그리고 자, 인티저로 n 해가지고 이 입력받은 값을 저장할 변수를 하나를 이제 선언을 하고, 그리고 할당을 했는데, 자, 요렇게 써도 똑같죠. 이렇게 할당하고, 그 다음에 할당이네. 선언을 하고 선언한 값에다가 입력값을 할당하고 이렇게 써도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써도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력받은 값이 지금 보면은 만약 내가 입력받은 값을 뭐 음수, 양수, 영 뭐 이런 것도 입력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 양의 정수만 입력을 받겠다. 그러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거 썼었어요? 두화일문을 써가지고 우리 해당되는 구문 예외를 처리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었죠. 뭐 예를 들어서 두 해가지고 이 안에서 입력받는 구문을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while 해가지고 안에다가 조건식을 두는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해서 자, 만약 두문에서 n의 값도 여기서 이렇게 쓰면 좋겠네. 자, 한 번 실행하고 그 입력된 값이 음수나 0인 경우에 자, 그런 양수가 아닌 경우에 조건을 반복하면서 다시 값을 입력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살펴봤었죠. 자,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받은 n 값이 양수가 아니라는 거는 결국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자, 이 값이 조건인데 이 값이 true가 되는 경우에는 이 앞에 작성한 두문의 중괄호 블록을 반복적으로 이제 수행하도록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코드를 잠깐 한번 보면은 자, 출력도 한번 해볼까? n 값을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만약 n 값을 내가 예를 들어서 -3 이렇게 입력받았잖아요. 다시 입력받아. 만약 -123 다시 입력받죠. 그래서 비로소 뭐 양수가 이렇게 입력됐을 때 그 값을 이제 출력해주는 이런 형태의 코드가 되겠고요. 혹시 기억나시는 거 한번 제가 문제풀이를 좀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을 구하는 거죠. 1부터 n까지 합. 결국에는 이 합이라는 게 뭐냐?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더해진 결과값이 들어가는 어떤 공간이다. 합이라는 것도. 그래서 얘도 변수로 마찬가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 인티저 썸이라는 정수를 더하니까 인티저로 계산이 돼도 똑같이 인티저로 결과값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값이 이제 일단 0을 집어넣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더해 나갈 텐데, 자, 처음에 이제 입력된 값이 예를 들어서 뭐 5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입력된 값이 뭐 5다 해보면은
여기서 뭐 어떻게 돼야 되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그리고 4 더하기 5 이렇게 돼서 15가 이제 출력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다 더해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하나씩 더해 나간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하는 숫자가 정해져 있어. 자, 이렇게 5, 뭐 6 이런 식으로 정해진 횟수가 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다? for문, 그죠? 제가 저번 시간에 그 while문, for문, doWhile문을 어떤 형태에서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렇게 횟수, 우리 반복할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자, 계속해서 몇 번 반복할지를 몇 번 더해 갈지를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뭘 쓰면 좋다? for문을 쓰면 좋겠다. 이 포문을 쓸 때 잘 좀 처음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그냥 하나 예시로 기억하고 계셔도 좋겠다. 뭐 i가 0부터 해가지고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플러스 해라. 이런 거 예시 하나 기억해 두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만약 이렇게 하는데 몇 번 그러면 반복을 시킬 것인가를 요 안에서 체크를 해야겠죠. 그죠? 자, 한번 그러면은 자, 더하는 구문을 한번 분해를 해봅시다. 자, 먼저 1 더하기 2가 되죠. 이 더해진 결과가 나오겠죠. 뭔가. 자, 그 다음에 1 더하기 2 한 결과에다가 또 뭘 더해? 3을 더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1 더하기 2 한 결과에 3 더한 거에다가 4도 더하죠. 그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1, 2, 3, 4 더한 거에다가 또 뭘 더해요? 5를 더하죠. 자, 이렇게 하면은 몇 번 반복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면 되겠죠. 자, 근데 이 처음 초기 값이 중요해요. 초기 값이 뭐부터 해가지고 시작해가서 반복을 수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만약 더하는 거를 내가 코드를 작성해 보겠다. 만약 이렇게 더하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코드로 작성하나요? 자, 여기에 위에서 sum이라는 변수 작성을 했잖아요. 자, sum은 그렇죠? sum은 처음에 1 더하기 2가 돼야지. 그러면은 만약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1 더하기 2가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요것조차도 좀 쪼갭시다. 일단은 여기 sum이라는 값이 0이 들어가 있으니까 0 더하기 1까지 이렇게 한번 쪼개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0 더하기 1 그러니까 sum이라는 값에다가 내가 더해가는 거니까 요것도 하나를 좀 추가를 해주면은 최종적으로는 이 sum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한 값을 sum에다 저장하는 형태로 구현을 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sum에다 1 더하고 그 다음에 2 더하고 그 다음에 3 더하고 이렇게 더해진 값들을 최종적으로 결과로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자, 요거를 몇 번 최종적으로 하나, 둘, 셋, 넷, 5번 반복을 해야겠네. 5번 반복하려 그러면 0부터 해가지고 5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때 5번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로부터 우리가 나온 데이터예요? 입력받은 값으로부터 나온 데이터지. 입력받은 값이 5기 때문에 여기 5번 반복하는 거예요. 만약 6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플러스 6도 해야죠. 그죠? 7이면은 뭐예요? 여기다 플러스 7 해야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내가 입력받는 숫자에 따라서 반복 횟수를 변경을 시켜야 돼요. 변경을. 자, 그러면은 이 값이 그럼 결국에는 이 범위 값을 n으로 가져가면은 되겠네. 그죠? n으로. 그렇게 되겠죠? 자, 요거를 포문으로 작성하는데 한 번에 뭐 그러니까 이 포문의 원리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도 돼요. 자, 처음에 1 더하고 그다음에 뭐 더해? 2 더하고. 자, 그다음에 3 더하고. 제가 파이썬 풀 때 예전에 문제 풀면서 좀 자주 썼던 방법이죠. 자, 최종적으로 5 더하고. 자, 이런 식으로 sum에 더한 값에 sum을 저장하고 그 저장한 값에다 다시 2 더하고 3 더하고 4 더하고 이거를 반복문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 이 반복되는 구문 1, 2, 3, 4, 5 이게 반복되는 구문이고 이 안에 들어가는 이 내용은 뭐예요? 포문 아래 실행문으로서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게 변수잖아. 변수는 지금 포문이 동작할 때 내가 변수로 입력할 수 있는 값은 이 포문 동작할 때 이 i 값이 변하면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활용을 하면 되겠네. 네,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이 반복되는 구문을 그래서 포문의 이 변수, 포문 안에서 이 반복되는 이 i 값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더해주면은 그럼 결국 처음에는 포문이 0부터 시작하죠. 0을 더하고 자, 그 다음에 1 더하고 그 다음에 반복되면 2 더하고 3 더하고 언제까지? n까지 n개까지 더해지는 이런 구문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요거를 여러 번 이렇게 하는 거를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뭘로 만드는 반복이라는 건 그런 거죠. 이렇게 여러 번 만드는 걸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반복문을 통해서 구현을 하자. 네, 짧게 코드로 구현을 하자에서 출발한 게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변해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요거는 그렇다 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봅시다. 결과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코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자, 썸을 입력을 받고요. 자, 요거는 일단은 좀 아래로 내려놓고요. 자, 내려놓고 자, 썸을 자, 하나씩 더해가지고 결과를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이제 이거 시스템을 점 프린트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과를 출력을 해보면 될 거고요. 자, 이거는 뭐 입력받는 값은 이제 몰라도 되니까. 자, 그래서 최종 값은 이 썸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합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죠. 여기다가. 자, 출력해 볼게요. 자, n 값이 뭐 5다 입력하면은 합이 15가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하나만 해보면은 또 정이 없죠, 그죠? n 값이 자, 요거 옆에다 7이다 그러면은 자, 28 맞는지는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기 두들겨 봐도 되고 6, 7 뭐 이렇게 더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해당되는 요 값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추가로 문제 작성한 거 있었죠? 자, 4-15번.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결과뿐 아니라 계산식까지 표시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계산식이라 그러면은 뭐예요? 자, 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요거를 이제 계산식까지 표현하는 게 추가 문제였었죠.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일단은 중간중간에 나오는 값들을 출력을 해볼 수 있으면 되겠네. 1, 2, 3, 4, 5를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중간중간에다 플러스 기호를 하나씩만 더 더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이미 우리가 여기 보면은 i 값에서 0부터 해가지고 5까지 쭉 이제 n까지 출력하는 내용 구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다가 만약 i 값을 출력을 해본다 그러면은 i 값을 만약 예를 들어서 출력을 해보겠다. 그냥 여기다 i라고 일단 표시는 해줄까요? i 값은 내가 5까지 더하겠다 그러면은 0, 1, 2, 3, 4, 5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쭉 출력이 됐죠.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앞에 0까지 이렇게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얘가 좀 거슬리네. 그렇죠? 이 반복문도 좀 수정을 할 수가 있죠. 반복 횟수를 처음에 초기식을 뭘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처음 식을 좀 변경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1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뭐 n보다 작거나 같다 돼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다르게 나오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1부터 n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출력되면은 어떻게 되나? 자, 여기서 5를 이렇게 딱 입력하면 1, 2, 3, 4, 5, 15. 내가 원하는 숫자들이 나와줬네. 그죠? 숫자들이 나와졌어요. 자, 그래서 여기 요 내용에다가 이제 뭐를 하면 돼요? 자, 이제 i는 빼고, 자, i는 빼버리고, 자, 여기다가 i 값에다가 뭐 하면 돼? 1 더하기 해가지고 표시하면 되죠? 자, 여기다가 1 더하기 이렇게 표시하면은 자, 처음에 1 들어가고 1 더하기까지 찍히겠죠? 그 다음에 반복되면은 2가 되면은 2 더하기 표시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순서대로 한번 해보면은 1 더하기 표시될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반복되면 2 더하기 표시될 거고 3 더하기 될 거고 얘를 언제까지? 5까지. 그러면은 4 더하기 5 더하기까지 이렇게 표시되겠죠. 아 근데 선생님 여기 마지막에 플러스는 이거 없애야겠는데요. 어떻게 없앨까? 일단은 이 반복문을 그러니까 n까지 하지 말고 하나 전까지 하고 맨 마지막에 한 번은 따로 해도 되죠. 분리하는 거. 분리.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더하기는 한 번은 그냥 썸에다가 우리 n값 더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자 이렇게 n까지 표시하면은 자 만약 5까지 하면은 1, 2, 3, 4까지 더해진 숫자가 표시되겠죠. 자 이것도 옆에다가 ln 빼고 우리 줄바꿈 빼고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얘는 4까지 합이잖아요. 여기다가 최종적으로 뭘 하나 더 주려고 그래요. 자 여기 자, 여기다가 1, 2, 3, 4 했으니까 n값 하나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n이 최종값이잖아요. 마지막 더해지는 값이잖아요. 여기다가 는 n은 이렇게 코드 하나 더 넣어주면은 어디까지 출력이 돼? 자 만약 5 하면은 1, 2, 3, 4, 5는까지 출력이 되죠. 근데 합이 여기서 썸을 더하니까 합이 안 맞네. 자 여기다가 썸에다가 한 번 더 더해주는 거지. 무슨 값을? n이라는 값을. 그렇죠? 이 코드랑 똑같아요. sum 플러스 n 요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n을 한 번 더 더해주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결과는 1, 2, 3, 4, 5는 합이 15 이렇게 나오는데 자 15도 옆에다 두고 싶다. 그럼 똑같이 여기다가 붙여주고 자, 그다음에 얘도 여기다가 합 빼버리고 그냥 썸만 이렇게 출력해주고 끝내면은 되겠네. 출력되죠? 다른 것도 하나만 더 할까? 7? 7, 28. 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4-10번 앞에서 우리 과제로 이제 나갔던 부분이고요. 자, 양의 정수값 n을 읽어서 우리 카페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양의 정수값 n을 읽어서 1부터 n까지의 곱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우리 수학에서는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뒤에 숫자 뒤에다 느낌표 붙여가지고 얘기하는 형태로 이렇게 종종 사용되는 이제 하나의 연산 형태인데요.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보통 숫자 뒤에다가 뭐 5 느낌표 이런 5 팩토리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혹시 예전에 그 중학교 수학 떠오르시는 분들은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셔도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얘를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할 거냐면요. 실행예는 제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걸 한번 보고 갈까? 예를 들어서 뭐 양의 정수값을 하나 받는 거죠. 정수값을 하나 받아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5를 한번 입력해볼까요? 5를 입력받아서 얘는 1부터 몇 가지? 5까지의 곱을 구하는 거죠. 자, 1부터 5까지의 곱을 구하라. 요게 5 팩토리얼이죠. 이 구해진 결과는 오른쪽에 이제 출력되도록 사용을 해야겠죠. 만약 예를 들어서 1부터 5까지 구하면은 120이 나오겠죠. 자, 앞에서 문제 풀었던 거랑 굉장히 유사해요. 꼭 한번 못 풀어보셨던 분들 오늘 문제 풀이하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고, 자 일단은 입력받는 거 어디랑 똑같냐면요. 아까 4-14번에 입력받는 거 똑같이 양의 정수값 받는 거니까 이 내용이죠. 그대로 이 내용 그대로 가져다 쓸게요. 앞에 스캐너 사용해서 입력받는 거고요. 자 1부터 n까지의 이제 뭐를 구한다? 곱을 구한다. 곱을 구한다. 자 그리고 n 값을 이제 입력을 받는데 양의 정수값 받기 위해서 우리 n 값은
음수가 나오면은 다시 반복해서 입력받도록 이렇게 좀 수행을 했죠. 자, 요거는 동일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결과값, 그러니까 이 팩토리얼 값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팩토리얼 값을 그래 요거는 값을 저장할 공간을 하나 만들죠. 이 어차피 곱하면은 우리 정수 곱은 최종적인 결과가 정수로 나오죠. 그래서 인티저로 해서 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변수를 하나 선언할게요. 자, 변수 선언하면서 동시에다 초기화도 진행을 할게요. 자, 곱하기에다가 0을 곱해버리면은 다 0이 나와버리니까, 자, 우리 초기화할 때는 1을 이렇게 줘봅시다. 자, 1이라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 팩토리얼에다가 계속 곱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1 곱하기 뭐예요? 뭐 2 곱하기 3 곱하기 4 해가지고 언제까지? 곱하기 땡땡땡 해가지고 땡땡땡 해서 어디 땡이 안 되네. 자, 어디까지? n까지. 그죠? n까지. 땡땡땡 안 되네. 자, 어쨌거나 n까지 해서 곱을 하면 되는데, 자, 근데 지금 우리가 n은 모르니까 일단은 5로 해봅시다. 예, n 값을 5라고 해볼게요. 자, 5라고 인정받았어. 자, 그러면은 1부터 해서 5까지 곱을 해야겠죠.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얘도 하나씩 단계적으로 들어갑니다. 1 곱하기 2. 그 다음에 1 곱하기 2 곱하기 3. 그죠?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도 규칙성을 좀 찾기 위해서 이 맨 앞에다가 한 가지만 더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 곱하기 1. 이렇게. 1은 1이니까. 그러면은 증가되는 숫자가 1 곱하고 2 곱하고,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1이 하나씩 좀 추가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1은 곱해봤자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1 곱하고 2 곱하고 3 곱하고 4 곱하고 5 곱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곱해 나가면 되겠죠. 어디에다가? 이 팩토리얼에다가. 처음에 이거는 뭐냐? 1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팩토리얼이지. 팩토리얼. 곱한 값을 어디다 집어넣을 거예요? 팩토리얼에다가 다시 돌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자, 좋아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할 거라는 거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반복문을 수행하는데,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얘도 횟수가 정해져 있죠. 몇 번 돌아갈지 정해져 있죠. 아까처럼 똑같이 가면 되겠죠. 자, while문에 잠깐만, 포문을 써야 되는데, 요번에는 while문 써봅시다. while문 나왔으니까. 자, while문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while문에다가 조건식을 이제 사용을 할게요. 근데 자, while문의 기본 형태죠. 자, 조건식. 자, 요거 조건식은 이제 true가 되면은 조건식이 이 안에 있는 걸 수행을 하고, false가 되면은 얘를 빠져나오면 되죠. 자, 그래서 이 조건식을 뭘로 가져갈 거냐면은, 자, 일단은 n 값보다 작은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숫자를 곱해 나가야 되니까, 여기다가 우리 임의의 숫자를 하나를 만들어 봅시다. i라는 숫자를 하나 만들고, 그죠? i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자, 여기에다가 1이라는 값을 주고요. 이 i 값이 여기다가 i 값에다 이제 i 값을 이제 증가시킬 거야. 요거를 이제 i를 왜 쓰냐면은 이 1, 2, 3, 4, 5 곱하는 거를 이 i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포문을 쓰면은 이런 초기화식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더 용이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while문을 한번 써보자 그랬으니까, 자, 차이를 볼 거니까. 자, 그래서 요 1, 2, 3, 4, 5를 이제 i 값을 일단 초기화 값을 주고, 그 값이 뭐 5보다 작을 때, 이 i 값이 하나씩 증가한 다음에 5보다 작을 동안에 반복이 수행되도록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이 식은 정해져 있죠. 식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자, 똑같이 반복되는 식은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이 값이 뭐라고요? i 값이라고.
자, 1하고 팩토리얼 곱하면은 팩토리얼 값은 1, 1은 1 들어가죠? 그럼 이 팩토리얼 값이 여기 앞에서 구한 값이 이 값이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거기다가 뭐예요? 곱하기 2. 그 다음에 곱하기 2 한 값에다가 곱하기 3. 대입해서 다시 사용하고 대입해서 다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i를 1, 2, 3, 4, 5만 곱해도 이렇게 식이 수행이 되겠죠. 이때는 언제 i 값이 뭐보다 작을 때 n보다 근데 n도 포함해야 되죠. 5보다 만약 n이 5다 그러면 5까지 곱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나왔어. 자 만약 이 값이 true라고 한다면 어떻게 얘를 수행하도록. 자 얘랑 또 똑같은 거 뭐예요? 혹시나 또 궁금하신 분들 있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는 하면은 이렇게 써도 똑같죠.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같은 식이에요. 복합 대입 연산자.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i 값을 근데 바꿔줘야 되잖아. 만약 조건이 i가 1 들어갔어요. 1 들어갔는데 얘가 안 바뀌어. 계속 1이야. 1. 어디서 바꿔주는 구문이 없어. 얘도 1이죠. 다시 올라가도 얘 또 1이죠. 여기서 while문을 쓸 때는 뭘 해야 된다? 우리 증감식을 안에다가 꼭 적어줘야 된다. 이 while문을 빠져나올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해 줘야 된다. 그게 뭐냐? i 값을 뭐 증가시키는 거죠. 후이 증가 연산자. 일단 i 값에다가 하나씩 더한다. 얘 이렇게 안 쓰고요. i에다 더하기 1 해가지고 i에다 다시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i 값을 1씩 증가한다. 나중에 여러분들은 쓰시면서 주석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연습해 보셔도 좋아요. 만약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주석 쳐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해할 수 있고 정리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겠죠. 자, 요것도 만약 중간중간에 그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디버깅 하셔도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system.out.print ln 가로하고 이렇게 여기는 뭐 입력하자고요? 1부터 5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5가 지금 n이죠. n까지의 곱인데 뭐 5까지도 표현을 해주고 싶어? 그러면은 오케이. 뭐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여기다 n까지의 곱 이렇게 해도 그러면은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곱인지도 표시가 되겠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곱한 결과는 뭐였어? 팩토리얼이었죠. 팩토리얼. 여기서 이제 곱해진 결과. 자, 다 했어요. 자, 출력 한번 해봅시다. 자, n까지의 곱을 구합니다. n값을 5. 자, 그러면 120 나오죠? 5까지의 곱. 그럼 6으로 해볼까? 6. 120에다가 6 곱하면 얼마예요? 720. 자, 만약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넣어봐도 돼요. 자, 넣어봐도 돼. 여기에다가 i 값 찍어보겠다. i 값은 얼마 나오나? 자, 그 다음에 뭐 팩토리얼 값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고 싶다. 팩토리얼은 찍어봐도 되고. 자, 여기서 대신에 여기 팩토리얼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만약 예를 들어서 5까지의 곱을 구한다. 그러면은 조금 구분을 해서 좀 띄어쓰기를 합시다. 자, 여기다가 자, i가 2 처음에 i가 2이고 그 다음 팩토리얼 1이고 근데 요거는 이제 증가된 후에 i니까 만약 얘를 증가되기 전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얘를 올려도 되겠죠. 만약 이런 것들도 좀 조정해가면서 해도 되겠고 처음에 i 값 이쪽에다 놓으면 조금 더 정확하겠네. 그래서 i 값이 1이고 1 곱하면은 팩토리얼 1이고 그 다음에 2 곱하면은 2가 되고 3 곱하면 6이 되고 6 곱하기 4 하면 24가 되고 자 24에다 5 곱하니까 120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출력되는 값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보면 되겠죠?